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위저의 서정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세불복 제도와 조세소송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조세불복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조세심판제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불복의 총설, 즉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불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개괄주의입니다. 즉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전체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과 대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복 청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 청구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 심판청구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인 등 불복 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불복 청구의 방식 및 제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복 청구는 서면에 의한 불복 청구서에 의하여야 하고 구두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증거 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는 이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90일, 90일의 기준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불복 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계서류 열람과 의견 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서류 열람권. 관계서류 열람권이란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계산 과정의 기술성, 복잡성 때문에 부가징수의 관계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등 청구대리인 또는 청구인은 해당 재결청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고지처분을 한 경우에 그 고지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을 하고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공매가 되게 되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매 처분 자체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불복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는 본안심리와 요건심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그 내용에 관한 본안심리가 있는데
형식 심리는 예를 들어 청구인 부적격, 청구 기한 부적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요건 심리에 해당하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심리의 범위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권조사주의,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데 당해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입니다. 결정 기간은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훈시조항이고 반드시 90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결정의 효력이 그 뒤에 있었던 결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하자 있는 효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정보를 받았을 때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되고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이 다음 있은 이후에는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의 범위는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이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란 처분보다 더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각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심리와 같이 청구 요건이 불비해서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자체가 90일을 초과해서 청구를 하거나 납세자, 즉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요건이 불비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인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각 결정입니다. 기각 결정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적당하여 불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결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용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인용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조사 결정이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란 불복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한 후 처분 청구로 하여금 결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결정 경정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처분청은 다시 그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수일 내에 결정을 통지를 하게 되는데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불복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됩니다. 이 결정서가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정의 효력은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은 과세관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그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 불가변력, 불가쟁력, 형성력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기속력이란 재처분 의무가 있고 결과를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속력이라고 하고 불가변력은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불가변력이라고 하며 불가쟁력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도 이상 불복 절차에 의해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을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즉 처분이 있은 이후에 그 결정이 있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되고 납세자든 과세관청이든 그 결정에 따라야 되고 그 결정이 당연하지 않다 또는 불만이라고 해서 다시 처분을 구하는 형식의 불복 청구는 불가하고 그 다음 절차인 행정소송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결정의 경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는 재결청은 직권으로 또는 불복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심판에 대해서는 차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 제척사항 등이 존재합니다. 전자불복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 신청과 진행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조세불복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의 총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제는 조세불복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조세불복의 종류는 사전구제제도에 해당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사전구제 절차에 해당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고, 다음으로 사후구제 제도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전구제 제도에 해당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불복 청구 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는 납세자가 고지, 압류 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1996년 4월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신설해서 과세 적부심사 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 사전권리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총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일반적인 조세불복 제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한다고 하여 그보다 더 중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또는 과세예고 통지 중에 있게 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불복 청구, 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을 할 수 있고, 그 스스로 시정하는 잘못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불이익한 형태의 세무조사권을 발동하거나 과세예고 통지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사전권리구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과세관청은 적부심 결정과 다른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청구인과 그리고 과세관청이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하게 도표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도 납세자, 즉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특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 내에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 절차는 사후 구조 절차에 해당하는 구제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구제제도가 아닌 사후 구제제도의 하나인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도는 아니고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세무관세의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30일 이내의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시조항에 해당하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부당한 결정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다음으로는 심사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는 대한민국 국세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세청장은 관세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는 지방세이고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국세청장에게 불복 청구를, 심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즉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즉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입니다. 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과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이고 심판청구와는 병행하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도록 대한민국의 조세불복제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말씀을 드린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즉 신청인은 그 작성을 한 다음에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서면은 국세청, 관세청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접수가 된 다음에 해당 처분청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판 청구서와 이유서와 의견서가 결재가 된 다음에 납세자에게 다시 한번 항변을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 개최를 한 후 그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서가 작성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송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조세 불복 절차 중 가장 큰 특징에 해당하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 조금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심판 청구는 징세기관인 국세청 등과는 독립된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현행 국무조정실, 즉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는 국세심판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존재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받는 범위를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세를 모두 불복 청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심사 청구는 각 해당 과세관청, 즉 국세청, 관세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과세관청의 최상급 기관에서 결정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심판 청구는 보다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독립된 과세관청과는 독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으로서 별도로 독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 청구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준사법적 심판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심판 청구의 청구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제는 대부분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대부분 사후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통지, 즉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90일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즉 임의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결정 기간인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신청 결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30일 내내 결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늦춰지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판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 청구서를 처분청 또는 조세 심판원에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최근부터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받아보게 되고 그 심판 청구서를 받아본 때로부터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추가적 항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증거 서류나 증거물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 심판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일단 조세 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 청구가 접수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서 또다시 청구인이 추가 항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담당 사무관 등 담당관들이 정리를 해서 조세심판관 회의에 회의를 상정을 하게 되고 조세심판관 회의에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90일 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 이후에는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의 효력이 또 무효가 되거나 부당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앞서 이 신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행정소송 즉 조세 심판 청구 이후의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됩니다.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회의를 통한 진술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 결정은 교수, 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의견 진술 신청을 하게 되면 납세자는 심판관 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하게 되고 또는 자신의 사무실 또는 지정된 공간에서 전화 또는 지금은 영상을 통한 영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관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즉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즉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하에 설치되어 있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회의는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조세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조세심판관 회의가 운영이 되는 특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고 그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심 1인과 배석 1인은 직업 공무원, 즉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외부 전문가, 즉 법률가, 회계, 세무 전문가인 교수 또는 변호사 또는 전직 관료 등이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명, 2명이 4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관 회의는 주심 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의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즉 4명 중에 적어도 3명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각하, 기각, 인용, 재조사 등의 종국적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조세심판관 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고 주심 1인과 배석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심 1인, 배석 3인 중 1명은 고위공무원, 즉 직업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